네, 꽉 닫힌 블라인드 뒤에서 시장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내일의 흐름이 숨어 있죠. 살짝 블라인드를 열면 감춰졌던 힌트들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들, 블라인드 속 내일장,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 시작합니다. 블라인드 뷰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합니다. 체코듀오 나왔습니다. 체크스탁 소재민 대표,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체코 듀오와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호 대표의 종목 리뷰가 먼저 있겠습니다. KCTC 6월 5일에 소개를 해줬던 종목입니다. 벌써부터 이제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일단 저는 가능하면은 전량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단 티몬, 위메프 사태 이후부터 해서 지금 다시 한번 쿠팡의 강세가 흐릅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일단 KCTC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이 굉장히 적은 종목이기 때문에 과감한 차익 실현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있거든요. ISC도 6월 18일에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것 또한 목표가 달성이 됐습니다. 일단 ISC는 딱 62,000원에 이제 종가 기준으로 좀 안착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큰 변화는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62,000원대에서 한 번 정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네.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을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정도면 한 반절 정도 매도하시고요. 반절 정도는 우리가 이 반도체 상승 추세에 타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두 종목 최근에 소개가 됐었는데 좋은 결과 좀 가져갔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재미 대표도 좋은 종목 있어서 저희가 리뷰하는 시간 또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김덕호 대표가 준비했습니다. 종목 블라인드부터 넘어가 볼게요.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핵심 이슈 수혜주의 종목 중장기 상승 기대. 자, 이 종목 과연 어느 섹터에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핸드폰 관련입니다. 핸드폰. 지금 핸드폰이 어떤 이슈가 좀 있는지 궁금하네요. 먼저 소재민 대표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핸드폰 관련주 있나요? 지금 휴대폰 부품 관련주라 그러면 보통 떠오르는 게 삼성전자 관련해가지고 갤럭시 갤럭시 언택, 폴더블 이런 쪽으로 연결될 것 같은데 이게 단순히 스마트폰 부품만으로도 볼 게 아니라 차세대 하드웨어 기기라던가 XL 기기라던가 이렇게 다른 그러니까 지금에 그쵸. 있는 스마트폰을 넘어서는 차세대 하드웨어 기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만큼 거기에 묶여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 아닐까라는 기대가 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통해서 봤는데 샤오미 스마트 글래스가 곧 출시된다고 합니다. 여기와 관련된 움직임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종목을 갖고 왔을지 종목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KH바텍. 요거 힌지 아닙니까? 네, 폴더블. 사실 이제 KH바텍 하면 그냥 힌지 관련주다라고 이렇게 많이 예. 결부가 되는데요. 그쵸. 마찬가지로 저는 이번에 KH바텍에 대해서 한번 재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얘기 나오면은 삼성전자 파시고 하이닉스 사셔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제가 이번 주부터는 또 다시 한번 삼성전자 이번 핸드폰 그래요? 실적에 대해서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네. 1분기 때 이제 KH바텍이 영업이익률이 무려 16% 전년 대비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상승할 수 있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살펴봤더니 힌지 단가가 꽤나 많이 상승했어요. 그래요? 전년 대비해서 한 25%에서 30%까지 상승을 했는데 요 원인은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이제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면이 넓어지고 또 그만큼 화면에 핸드폰에 두께가 굉장히 많이 얇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폴더블이 계속 강조가 되면은 결국은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이 힌지에 대한 부담도 계속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KH바텍이 또 한 번 좋은 실적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릴 것 같고요. 네. 제가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제 언팩 행사가 좀 기대가 된다고 하는 원인도 이번에 이제 DX 부문장 직무대리로 지금 있는 노태문 부문장이 이제 또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고 한종희 부회장께서 DX 부문장 계실 때 이제 MC 사업부를 담당을 하고 계셨던 기술 인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삼성전자가 그동안 기술 인력 많이 무시했다라는 어떤 평가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번 모바일 사업부 쪽 그리고 이제 DX 부문장으로 또 승격이 됐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번 Z7의 기종들은 굉장히 좀 기대해 볼 만하다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KH바텍의 강점 중 하나는 일단 매출 성장이 꾸준하게 매년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펀더멘탈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 이제 핸드폰이 잘 팔려야 부품주가 주가의 가치를 좀 부응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펀더멘탈적 강세들이 지금까지서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매력도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 보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가격 전략은 앞으로 이제 3개월, 그러니까 9월까지 정도를 목표로 하시고 12,500원 선 돌파를 좀 목표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 가격은 상대적으로 타이트한 9,8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근데 애플 이야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애플 공급은 아직 모르는 거죠. KH 그렇죠. 바텍. 네, 우리가 일단 당장 애플까지는 좀 확대를 해보기에는 너무 과장된 해석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서는 다가올 7월 9일에 언팩 행사에 조금 그쵸. 더 주목해 보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7월 9일 또 갤럭시 언팩 행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또 이 힌지 관련주들이 과연 또 날아갈 수 있을지. 만약에 지금 뭐 좀 상승장이면은 이 묘하게 평행 이론이 좀 맞아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그때 갤럭시 폴더블 처음 나왔을 때 힌지 관련주도 엄청 달려갔었는데 그때 뭐 비슷하게 지금 NFT 달려갔다면 지금 스테이블 코인 있고 상승장, 강세장이고 과연 이번에 또 어떻게 나올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KH 바텍 들어봤고요. 자, 이번엔 소지민 대표가 준비한 종목 블라인드 가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핵심 이슈 수혜주 똑같습니다. 이번에 이 종목 중장기 상승 기대. 이 종목 섹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표님? 또 제가 좋아하는 겹테마여서 겹테마. 로고- 겹테마도 겹테마인데 제일 많은 게 있잖아요, 그래도. 대북 쪽하고 가깝다라고 봐야겠네요. 대북하고 요새 대북 관련주들을 좀 본다. 물론 그쪽에 밸류를 줄 만한 게 있으니까 기대감이 있으니까 또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 종목은 예전에 한번 다뤘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한 30% 이상 올라갔다가 지금 밀렸는데 다시 살 만한 자리로 온 종목.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갖고 왔다. 그러면 또 이전에 좋았던 걸 다시 갖고 왔다라는 건 타이밍이 또 한번 왔다라는 건데 대북으로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대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대북 관련주요. 일단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 내에서의 어떤 지정학적 위치들이 굉장히 좀 많이 강조가 되고 있고 북한 간의 협력도 충분히 우리가 이제 검토를 해보자라는 얘기들이 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전에 소재민 대표께서 대아티아를 한번 가져오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혹시 또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될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대아테아이는 저도 좀 기억이 납니다. 모나용평도 있었고 대북 관련주 진짜 많이 갖고 왔었네요. 자,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푸른 기술. 이거 진짜 초반에 갖고 왔던. 그쵸. 네. 이것도 제가 초반에 가지고 와서 그 당시에 7,300원인가 가져왔었다가 거의 10,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좀 눌림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네. 자,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왔을 때 그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해당 종목은 되게 많은 테마를 가지고 있다. 협동 로봇에 관련된 이슈도 있고요. 네. 또 CBDC 관련된 이슈도 있습니다. 결국 어.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가 나오다 보면 결국 디지털 화폐 얘기는 따라서 나올 거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CBDC 관련 이슈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철도 쪽으로 해서 대북 관련 이슈도 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지금 시장에서 핫한 이슈들은 되게 다 품고 있는 종목이에요. 다만 단점이 그러죠. 너무 많은 섹터를 다 품고 있다 보니까 뭔가 섹터 갈 때 대장격으로 치고 가는 모습보다는 후발주자로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시총도 좀 작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 종목만 봤을 때 보통 이런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 한번 예를 들어 로봇이 한번 쭉 올라가고 다음번에 로봇이 눌렀다 재차 상승을 할 때 보통 시장은 안 올라간 로봇주를 찾기 마련이거든요. 대북주도 마찬가지로 한번 랠리가 끝나고 쉬었다가 다음으로 고점으로 올라갈 때는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보다는 안 올라간 종목들을 찾아서 올리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CBDC 관련주 뭐 한네트, 로지시스, KCT 이런 쪽도 최근에 좀 고점을 올리고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로봇 쪽도 고점을 올리고 조정을 주고 있고 대북주도 고점을 올리고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 하나라도 다시 한번 더 고점을 올릴 때 안 올라간 관련주를 찾으려고 하는 시장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푸른 기술 지금 정도 구간에서 진입하기에 괜찮아 보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지금 오늘 시장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란 중동 지역에 대한 리스크가 제거되고 난 다음에 시장이 이슈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 이슈도 없고 메인 시장 이슈도 없다 보니까 오늘 종목들 장세들 보면은 뭐 시덥지 않은 종목들이 올라간다거나 개별 이슈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즉 이런 식으로 이슈 공백기가 잠깐 생긴다라고 한다면 돌발 이슈에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나올 수 있고요. 그렇게 돌발 이슈로 움직인다? 이란 핵 협상 다음에 북한의 핵 협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의 기대감 이런 돌발 이슈들이 시장 공백기에 한번 치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해당 종목 지금 접근하시기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 단가는 지금 정도 가격도 충분히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8,100원 정도 선, 한 8,200~300원 정도 선까지 열어두시면서 시장가 매수해서 한 8,200원 정도까지 분할 매수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 같은 경우는
최근 고점이었던 9,250원 요 정도를 단기 목표가로 보시고 좀 길게 보면 사실 이 종목 10,000원, 15,000원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9,25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최근 장기 이평선 힘들게 뚫어낸 자리가 481선입니다. 그만큼 이 자리는 되게 강력한 지지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자리까지 이탈했다라는 건 뭔가 큰 문제가 발생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7,750원 이탈했을 때는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푸른 기술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테마가 있는데 순환매장세에서 볼 때는 한번 툭 치고 갈 수 있는데 한 섹터만 있지가 않고 여러 섹터가 있어서 올라갈 가능성 좀 여러 가지가 있어 보입니다. 푸른 기술 들어봤고요. 자, 이제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김덕호 대표는 또 어떤 사자성어와 관련된 이 전략을 갖고 왔을지 지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자, 안정적인 수익을 위한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이건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연환지계. 요게 제가 삼국지에서 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손자병법의 35개입니다. 그러니까 내 전쟁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전쟁이 불리하다라고 생각할 때는 모든 작전을 다 연계해서 적을 압도하자라는 내용인데 제가 이거를 딱 떠오르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소재민 대표입니다. 왜요? 이것저것 테마를 많이 겹 테마들을 가지고 오시는데 맞아요. 이 연안지계가 바로 겹 테마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지금 사실 시장이 3,000 코스피 시장이 3,000을 돌파하면기까지는 대형 종목들 중심으로 많이 움직였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자동차 관련으로 뭐 현대차, 기아까지 상승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세연이와라든가 만도가 좀 세게 움직이지는 못하는 예. 모습들이 지금 현재 시장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7월 그러니까 하반기가 시작되기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고 또 일주일 이후 한 초순까지는 또 중소형지로의 순환매 시즌이 또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지금 영위한 사업이 굉장히 많다라고 한다면은 각 사업별로에 대한 재평가를 또 시작을 하셔서 이슈별로 어떤 소재가 발동했을 때에 대한 탄력도들을 조금 계산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기업에 대한 목표가를 산정하실 때도 이 사업별로에 대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목표가 버퍼를 조금 더 재산정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늘 강조드렸던 이 하반기 대비를 해서 기관 수급 확인 그리고 현금 비중 확보 지키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환지계 뭐 이제 시장 용어로 좀 차용을 해서 쓰자면 뭐 이제 소재민 대표가 잘 쓰는 그 겹테마 잘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미리 보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김덕호 대표가 워낙에 또 이야기를 사자성어 섞어서 어렵게 하다 보니까 소재민 대표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게 칭찬이야 뭐야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들었을 때 칭찬하는 거라고 들었어요. 맞죠?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수재민 대표께서 훨씬 입김을 강하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묘하게 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들어도 칭찬은 맞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연환지계를 잘하는 우리 소재민 대표는 어떤 전략을 갖고 왔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러고 겹테마 딱 나오면 재밌어지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자, 시장 주도주를 포착할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겹테마가 딱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아니잖아요. 이거 삼성전자 코스닥 800. 어떤 전략을 오늘 또 얘기를 해주실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주도주를 포착할 수 있는 전략 이 두 가지를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도 삼성전자 주가 추세를 좀 잘 봐야 된다. 만약에 시장이 한 번 더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저항을 돌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만 보더라도 막판에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코스피가 양전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지금 삼성전자의 되게 가장 중요한 저항 구간이라고 한다면 61,700원 정도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라인을 돌파했을 때 아마 시장 지수는 한 번 더 지금 3,100을 뚫고 3,200, 3,300까지 삼성전자를 주축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건 HBM 반도체 이런 쪽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포함된 레거시 반도체, 범용, 후공정, 뭐 패키징 그리고 소부장 이런 얘기들 이런 쪽 반도체들 쪽이 다음번에 시장 랠리를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61,700원 자리를 돌파한다.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삼성전자를 주축으로 한 뭐 후공정이라던가 패키징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 시장의 주도주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또 이제 코스닥 800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코스닥 지수 또한 저항에 딱 만났어요. 오늘 코스닥 지수가 약세를 보이는 것도 코스닥 지수 800이 480선 저항이거든요. 이 자리를 돌파. 지금 현재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을 했지만 코스피랑 코스닥하고 키가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코스닥하고 코스피랑 키를 맞추는 작업이 결국엔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계기가 될 수 있는 시점이 코스닥 800포인트거든요. 네. 이 자리를 넘어서게 되면 결국 코스닥 지수랑 코스피랑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코스닥이 힘을 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쵸. 코스닥이 800포인트를 넘어서고 코스닥이 지수가 탄력을 받아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섹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2차 전지, 제약바이오. 결국 그래서 이 코스닥 지수 800포인트가 넘어간 다음 여기 확실히 안착을 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2차 전지라든지 제약바이오 섹터의 순환매가 강하게 돌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만약에 이번 주 안에 800포인트 안장적으로 안착했다라고 하면 네. 그때부터는 2차 전지 쪽으로 관심을 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와 코스닥 800 이야기를 해줬고요. 이게 월 말입니다. 달이 바뀌면은 시장의 색깔이 가끔 바뀔 때가 있어요.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블라인드 뷰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김덕호 대표, 소재미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